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라오스에는 원래 우리 국민이 한 3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에서 한국인 식당이나 여행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코로나로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그 교민 숫자도 이제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는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교민도 있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방비에 루앙프라방 같은 관광지로 유명한 라오스. 지난해 3월부턴 여행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65살 김창호 씨는 30년 동안 여행업계에서 일해 모은 퇴직금으로 작은 여행사를 차렸는데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여행사를 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해서 교민들한테 좀 지탄을 받긴 받았는데요. 어려운 분인 거는 틀림이 없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이분 인터뷰는 지금 다시 보여드리지 않고요. 한인식당을 하던 김영태 씨 사정도 마찬가지. 식당 규모를 줄이고 식당 한편으로 살림살이까지 옮기며 씀씀이를 줄였지만 곧 이곳마저 비워줘야 합니다. 아들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지만 서름이 북받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일 구미수야 치겠어요. 어떻게든지 버티겠죠. 이들에겐 귀국하란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끼 식사마저 쉽지 않은데 비행기값과 코로나 검사비, 한국 체류 비용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한 번도 안 계시고 라면으로 1위를 떠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3,000명이었던 교민 가운데 현재는 1,500명 정도가 라오스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서 코로나 종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는 거 밖에는 희망이 없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너무 암담한 거죠. 애들이 나쁘게 우리 엄마도 돈 빌리려고 하나 보다, 돈 달라고 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게 제 가슴 아프고. SBS 김민정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객이 줄어든 나라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특별히 라오스 교민들이 더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라오스는 유럽 같은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복지 인프라가 워낙 부족합니다. 게다가 관광업 비중이 높은데 다른 산업 경쟁력은 워낙 취약해서 교민들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네, 좀 전에 제가 그 SBS 3월 15일 방송분이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요. 거기 처음에 나왔던 그 여행업을 하셨다는 분은 사실 여행업을 하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사실은 있지만 그분이 그 여행사를 운영했다고 얘기한 바람에 SBS 보도의 그 정체성까지 교민사회에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전체 라오스 교민을 너무 거지처럼 표현된 게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나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그 왜곡이 됐던 거. 그래서 제가 그분 인터뷰는 뺐고요. 그 두 번째 나왔던 삼시세끼 사장님, 그 전에 사업을 크게 했었고요. 2년 전에 그 노니, 아열대 지방의 노니를 재배해가지고 액기스로 해서 많은 한국 분들에게 판매하던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모든 그 판매 라인이 막히면서 식당도 손님이 없죠. 또 몸이 불편한 장애 아들은 두고 한국을 못 가니 여기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기본 생계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논이라고 600ml짜리 그러니까 일반 생수병 한 병에 그 한 박스가 12병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병에 25,000원씩 어떻게 샀는지 그거라도 팔아서 12박스면 30만 원이죠. 한국으로 주문하면 보내드린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그분을 돕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을 다시 올렸던 건데요. 그 삼시세끼는 이제 4월 8일이면
문을 닫아야 되고요. 이제 그 불편한 아드님 대환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비워주고 떠나야 될 입장이에요. 그걸 오늘 가서 만나고 그 사연을 접하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 저 논의? 제가 여기 논의 상품을 올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상업방송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논의라는 것은 그 액기스로 설탕 하나 기타 첨가물 안 넣고 뽑은 건데, 생수병으로 한 병이면 보통 보름 정도 드신답니다. 한 6개월 정도 드시면 정말 몸에 염증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특히 그렇게 비염에 좋다고 하네요. 비염에. 혹시 방송 보시고 삼시세끼 저렇게 어려운 우리 김영태 사장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논이 정말 건강에 좋은 거 드셔보셨는데 만약에 효임이 없다 그러면 저라도 그 돈을 돌려드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이후에 삼시세끼라는 식당이 BNTN에서 사라지고, 또 그 군대 가야 될 나이가 지났는데 약간 그 뇌 쪽에 장애를 받아서 5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말을. 5분 후의 행동은 기약을 못합니다. 늘 아버지가 붙어 있어야 되니 아버지가 한국도 못 가고 여기서 나름 고생을 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 있어서 그 삼시세끼 사장님이 요번에 다시 재판매하려는 그 논이 액기스 한 병에 25,000원, 12박스에 30만원, 한국 배송하고요, 집안에 택배까지도 보내드린답니다. 그래서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요, 논이 좀 팔아주십사. 그러면 그 어려운 가정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터뷰했던 우리 한가람 조현우 사장님은 거의 1억 5천, 2억 가까이 들어간 시설 공사비서부터 해서 한식당까지 이번에 역시 4월 8일 날 가게를 비우고 에어컨 따로, 냉장고 따로 판매를 해야 될 입장에 놓이셨어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의 3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6천만 원, 7천만 원에 계속 사실 부분을 알아보고 시도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그것을 인수할 분이 없어서 또 철수해야 되고, 주방기계 따로, 객실에 22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에어컨 따로 다 분리해서 팔아야 되는, 팔아서 돈이 안 되겠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에 또 접하게 돼서 오늘 저는 뭐 구독자도 없고 시청자도 많지 않지만 혹시 압니까? 누구라도 도와주시고 논이라도 사주실 분이 있고 게스트하우스에도 내가 한번 운영해 볼게요 하는 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간절한 마음에, 갈급한 마음에 한번 어줍지 않은 후원 봉사 방송을 기획해서 찍어봤습니다. 너무나 딱한 분들이 한국에도 많지만 국외에, 특히 라오스는요 1차 산업에 의존하는 낙후된 국가, 전기 수출과 다른 거로는 먹고 살 거리가 외국인이 전혀 없는, 오로지 쌀 농사, 벼농사, 전기 수출. 너무나 빈곤한 곳에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기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입니다.